주셔서 강의를 못하면 아주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체리처럼 생겼죠? 네. 다 따라 나오세요. 네라고 하신 분들. 네. 저도 압니다. 저 건강한 거. 네. 운동 좋아하고요. 등산 좋아하고요. 제 스노보드를 진짜 좋아하는데 스노보드를 못한 지가 한 3년 정도 돼서 네, 가고 싶지만 이제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노보드 타러 간다고 하면 굉장히 혼날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너무 좋으셨죠? 네.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다가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 역시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도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구나 노력하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일이 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드릴 강의는 초기 사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지 나는 아직 3개월이 안 됐다, 6개월이 안 됐다 라고 하신다면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빠뜨리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방향성을 잘 잡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침 강의가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물론 아침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너무 대단하다라는 거 압니다만 여러분들 호응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응해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든든한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사업 진행을 할 때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 부분은 좀 빼놓고 있었네 라는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도, 그리고 오늘이 아예 처음이시 상황이시라면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강의 중에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저희 스폰서님이요, 저희 파트너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 단어가 좀 많이 낯서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스폰서님이라고 드리는 이 강의 중에 나오는 멘트는 그냥 우리 선배 사업자, 나를 이 사업으로 이끌어 주신 분 혹은 나보다 사업을 먼저 진행하신 분을 스폰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사업을 나중에 하신 우리 팀의 팀원을 파트너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볼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비밀입니다. 이 사업 탑 시크릿 하셔야 돼요. 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재용 회장님? 네, 저 뿌띠 재용이라고 치면 나오는 사진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네. 자, 이 탑시크릿이라고 드리는 말씀의 이유는 이 사업을 처음 만나시면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내 친구 누구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내 대학교 친구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우리 친척 동생을 넣고 뭐하고 하면서 머리에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려지는 거죠. 이 사람도 데려오고 싶고 저 사람도 데려오고 싶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그건 내려두셨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으셔도 잠깐 참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의 큰 맥락은 통신 사업이에요. 어제 감재용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 사업은 선불폰 사업 아닙니다. 알뜰폰 사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의 큰 맥락은 우선 통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통신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전체적인 유통사업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기능식품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어찌됐거나 이런 걸 저희는 팀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통신사업, 유통사업, 조직사업 이 사업의 큰 맥락이다라는 게 짚히셨다면 이제 반드시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는 보상 플랜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사장님께 수당을 지급합니다라는 분명한 기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에 이 회사의 보상 플랜의 하나는 기준점에 맞춰서 사업을 하셔야지 당연히 더
좋은, 더 큰 효율적인 수입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초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꼭 이 두 가지만 먼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알뜰폰 대리점 사장님이 될 거니까. 자, 그리고 보상 플랜입니다. 이 보상 플랜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수익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준비하기는요, 첫 번째로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업무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신 기본 지식이 필요해요. 내가 대리점 사장님인데 신규 개통, 번호 이동, MMP 이런 단어들을 내가 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알뜰폰의 뜻이 뭔지, MVNO가 어떤 건지, 선불폰은 이해하겠는데 그럼 선불폰과 알뜰폰의 차이는 뭐야? 후불요금제가 어떤 거지? 라고 개념이 조금 흐리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요금제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금제는요, KT 선불요금제가 있고 그리고 LG 선불요금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KT와 LG 두 가지의 차이가 뭐지? 어떤 요금제가 더 메리트 있지? 라는 걸 내가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금제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데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알뜰폰입니다. 그래서 후불 요금제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LG망 후불, KT망 후불 이렇게도 있는데요. 단순하게만 보셔도 똑같은 후불 요금제라고 하는데 LG보다 KT가 요금제가 훨씬 더 많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라는 부분에서 내가 충분히 고객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개통을 하실 때 필요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내 핸드폰에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하는 어플들이에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설치를 해 두셔야 내가 업무상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빠른 상담은 곧 개통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져와 봤고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처음 만났어. 그리고 나는 통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저는 체대를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감사합니다. 김지환 강사님이 느끼셨던 감정이 이런 거군요. 네, 분명히 큰 호응인데 굉장히 아픕니다. 뭔가 정신이 확 차려지는데, 네, 감사합니다, 나영 선생님. 네, 우선은 상담 롤플레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고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선 받아야겠다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거기 선불폰 개통하는 데죠? 라고 해서 제가 네, 맞아요, 개통하는 데예요 라고 했는데 고객님이 요금제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 머릿속에 있어도 이걸 말로 풀어내는 건 저는 다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사업을 시작한 스폰서님과 앉아서 저는 롤플레잉 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다.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님 저한테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스폰서님 저한테 카톡 주세요. 고객 인척.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 파트너님이신데 너무 힘들어하셔서 몰래 카톡을 다른 계정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 신난 거예요. 개통 오신 줄 알고. 근데 이제 저라는 걸 알고 굉장히 실망을 하셨죠. 자, 근데 이렇게 해봐야지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제 파트너 선생님은 롤플레잉 한 걸 녹취를 시켰거든요. 근데 거짓말 아니고요. 1분 통화하는데 혹시를 20번 넘게 하는 거예요. 혹시 고객님 폰 어떻게 되세요? 혹시 고객님 기존에 요금제 어디 쓰셨어요? 혹시 고객님 얼마 생각하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거울 치료가 되는 게요. 제가 BTS를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BTS 출발하면 제 방문 개통은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쉽지가 않죠. 왜냐면 저는 부천을 떠날 거니까. 저는 부천에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요금제가 비디오라는 거예요. 가슴이 막 설레죠. 그래서 어떻게든 땡겨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아이고 사장님 상담 잘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근데 저기 웃고 계신 검진 사장님이 저기 버스 뒤에서 웃으면서 아이고 상담 잘하네요 사장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상담 롤플레잉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거울 치료가 참 아프다라는 거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통에 대한 프로세스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가 개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패드로 개통을 할 수도 있고 멤버십, 뭐 플랫폼 아직까지 좀 낯선 단어들로 들리시겠지만 이러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을 만났을 때 내 패드로 개통하는 엔스마트 그리고 이 플랫폼 홈페이지죠. 여기서 개통하는 거 그리고 어플 통해서 개통하는 멤버십 이게 각각의 특징이 다르고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가 큰 틀은 아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신 다음에 저거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내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건 정말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신규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장님 이거 본인 걸로 계속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심번호 그냥 막무가내로 넣으셔서 마지막에 개통하기 버튼 안 누르면 개통 안 되니까 사장님 계속 해보세요. 사장님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거는 고객님께 안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드는 거 그냥 잠깐이에요. 3분, 5분. 근데 내가 5-6번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신규 개통도 해보시고요. 번호 이동도 해보시고 플랫폼으로도 해보고 멤버십도 해보고 그리고 고객 직접 만났을 때가 제일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엔스마트로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걸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강의 들으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 비상그룹은요 이런 강의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강의 듣는 걸 귀찮아하세요. 힘들어하세요. 내가 공부하기 싫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학생이 아닌데 또 공부를 해야 돼? 라고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강의는 똑같더라도 저는 듣고 또 듣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떠한 경험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내가 이러한 경험치에서 들었을 때와 더 많은 경험치가 쌓였을 때 듣는 것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은 이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새로운 마케팅이 있다네? 저 사장님은 저렇게 해서 잘 된다고 하시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난 개통할 때 이게 막혔었는데 그래서 고객 놓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방식으로 하니까 저 사장님 개통을 하셨네? 다음번엔 난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의 듣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 숙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당연히 명함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명함도요 3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십, 어플로 개통하신 분, 그리고 플랫폼으로 개통하신 분은 저한테 들어온 채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는 명함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딩 중요합니다. 나만의 브랜딩이 고객에게 각인이 되었을 때 저는 이게 또 다른 재구매 혹은 소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더지 선물품이라고 제 브랜드 로고는 두더지입니다. 너무 귀엽죠? 누가 크게 저렇게 두더지라고 하셨죠? 네, 장난입니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지는 괜찮은데 두더지라고 하면 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대학교 때부터 별명인데 어쨌든 나이스 사장님 아픕니다. 네,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 아이가 셋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느낌에 주는 마마 성글폰 그리고 여긴 또 온빛 통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브랜딩이나 이런 로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이 남자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 채널을 같이 보는데 개통을 하고 나서
개통하면 저 사장님이랑 밥 한 번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남자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라고 카톡을 해놓고 개통 신청 시켜놓고 본인랑 통화할 때 안녕하세요 박여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분이셨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죠. 저는 진짜 외모는 좋은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뽐내실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마케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블로그로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써야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직 블로그가 낯설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진짜 잘한다, 제가 감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이분 정말 잘 쓰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제주의 부건호 사장님, 그 진짜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저 블로그 정독하고 싶은데 누구 거 볼까요? 라고 스폰서께 요청하시면 몇몇 분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 분을 따라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건호 사장님 글 너무 잘 쓰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거울 치료를 해주셨던 검지사님도 글을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사님들께 이거 먼저 글 읽어보시고요. 잘 읽어보셨으면 따라서 쓰세요 라고 안내를 드려요. 내가 눈으로 읽으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타이핑을 쳐서 따라 쓰다 보면 조금 더 인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우리는 블로그 마케팅을 해야 되니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키워드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타겟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 선불품 개통, 체류 기간에 맞는 똑똑한 사용법 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맞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뭔가 필요할 때 내 글이 노출돼서 개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쓴 글이고요. 여기에 또 강릉 선불포 수신정지 단말기 개통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강릉에 계신 분들을 타겟으로 한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그걸 타겟팅을 해서 이렇게 타겟팅된 많은 키워드들이 넓게 펼쳐져 있으면 그게 나한테 많은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가 너무 괜찮지만 다양한 마케팅들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도 있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X입니다. 근데 여기 하이 선불폰이 X에 딱 있더라고요. 하이 선불폰이 누구시냐면 꼭 이 검지 손가락도 있는데 꼭 이 중지 손가락을 활용해서 이렇게 타이핑을 치시는 저기 우리 뒤에 김규랑 스타일분들 사장님이신데 나이가 50대시거든요. 그런 외모는 진짜 정말 더 동안이신데 근데 X에다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행동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겠죠. 개통 지금 굉장히 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난 온라인 잘 못해서 이거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케팅이고요. 그리고 지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레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마케팅 채널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게 다 수입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준비하기에 있어서 보상 플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상 플랜 어떻게 내가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지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 보상 플랜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내가 보상 플랜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가족 코드를 회원 가입을 통해서 내가 이걸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100이라는 매출을 가지고요. 누군가는 10의 수입을 가져갈 건데요. 누군가는 50, 60의 수입을 가져갈 거거든요. 그럼 후자가 더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가족 코드를 활용하는 수익 극대화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스포님들과 미팅하면서 그리고 또 보상 플랜을 사장님께서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한지 계속 소통하시고 미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상 플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어. 나 이렇게 수익을 벌어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는 얼마의 수입을 벌고 싶다 라고 하면 기한이 설정됐잖아요. 그럼 그 기한 동안 내가 달성해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내가 얼마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럼 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데일리 플랜까지 순차적으로 세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신다면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꾸준히 성장하실 수가 있겠죠. 꾸준한 결과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설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준비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초기 사업자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사장님 저 믿으세요? 저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끊임없이 의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게 되게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나는 이 사업 괜찮다고 생각해서 시작하려는데 저 사람은 나를 가이드하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라고 반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께서 그만큼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틀리게 가이드하는 건 없는지, 스포님 제가 봤을 때는 이 플랜에 대해서는 A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스포님 B라고 하셨어요? 저는 A 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오해가 이해로 바뀐다면 오히려 스포님이 이런 것 때문에 나보다 이런 부분에서 시야가 넓으시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동기부여, 더 큰 원동력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스폰서님과 미팅하셔야 됩니다. 초기 사업자 때는 정말 더더욱이나 끊임없이 미팅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출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출근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줌이라는 게 있어서요, 줌 미팅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이 출근 혹은 줌이라는 걸 통해서 미팅을 하실 때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미팅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내서 미팅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미팅한다라는 결과는 똑같지만 내가 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끌려가면서 미팅하시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제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요 손이 이때 저 미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출근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꼭 반드시 해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특히나 돌아가시면 센터라는 공간이 지역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에는 이미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만 모여있는 곳이 센터입니다. 이곳에 나를 담그시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으세요. 서울대를 지금 가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 독서실에 가는 게 빠를까요? PC방에 가는 게 빠를까요? 독서실. 그쵸? 분명히 독서실이 정답인데 제가 순간 또 놀랐습니다. 틀린 답을 얘기해 주셨을까봐. 분위기 왜 이러죠? 네. 그래서 이 출근의 개념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가지고 계시고 진행을 하시면 사업에 조금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면 액션 취해야죠. 레디 했으니까 고! 해야 됩니다. 네,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저는 블로그 마케팅을 기준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 사업을 처음에 접하시고 전업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면 포스팅 하루에 4개에서 5개 쓰셔라 라는 거죠. 이게 전업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센터에 정말 유저하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9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9시간입니다. 점심시간 빼서, 그쵸? 근로시간, 노동법에 맞게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빼서 8시간이에요. 그러면 4개 쓴다고 하면 하루에 2시간에 하나씩 쓰는 거예요. 맞죠? 되죠? 2시간에 하나 쓰는 거라니까요. 전업입니다. 그리고 부업자라면 하루에 2개 포스팅. 부업이라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부업이 정말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블로그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씻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블로그를 또 하나 키우는 작업을 하는데 진짜 쓰다가 또 이 컴퓨터 앞에서 잠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 진짜 부업자분들 너무 대단하시고 사실 파트너사님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했어요. 아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제 전업자로서 나는 센터에서 맨날 이 일을 주로 하니 그냥 파트너사님께 사장님 부업이시더라도 쓰셔야죠 라고 했었는데 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부업자분들 너무너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내가 직접 진짜 결과를 만들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이제 윤가무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윤가무 사장님께서 진짜 사업 제대로 해보시겠다. 그때 막 포스팅 2개, 3개 썼다 안 썼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제 제대로 하실 거니까 목표를 세워서 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윤가무 사장님, 스포너님 다 모였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약간 1대 다수로 혼내는 것처럼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막 이제 윤가무 선생님이 써오신 목표를 막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포스팅 3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가무 선생님 저보다 훨씬 더 언니시고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어쨌든 결과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가무 선생님 저는 이거 허용할 수 없습니다. 5개 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윤가무 선생님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스포님 도대체 그럼 언제 발행해요? 5개 어떻게 발행해요? 라고 했었을 때 아침 7시에 발행하시고요. 10시, 1시, 4시, 7시 3시간 통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5개씩 포스팅 하셨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윤가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권세인 사장님이 사업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또 1대 다수로 혼내는 것처럼 또 테이블에 모였어요. 그래서 세진 사장님이 또 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세진 사장님도 5개 쓰십시오. 그래서 또 포스팅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개통도 또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팀의 문화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2개를 쓰고 있어요. 근데 개통이 없네? 라면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3개 쓰셔야죠. 3개 쓰고 있는데 개통이 없네? 4개 쓰세요. 더 쓰면 개통될 거예요. 네. 이건 근데 되게 당연한 이치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도 타협이 될 수 없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전 진짜 너무 대단한 게 그래서 이런 하루에 5개씩 쓰는 그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또 약간 흐려지기는 했지만 근데 지금은 또 하주현 사장님이 부업자신데 하루에 2개, 3개 이렇게씩 또 쓰시거든요. 근데 하주현 사장님도 이제 전업을 준비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하주현 사장님 정말 힘드시겠지만 전업하시면 제가 5개씩 쓰시라고 할 거예요. 마음의 준비는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예방주사 놨습니다. 근데 왜냐면 전업이잖아요. 여기서 결과를 만들어서 돈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1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스폰서는 방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욕을 먹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사장님 쓰세요. 안 쓰셨어요? 퇴근하지 마세요. 나도 퇴근 안 할게요. 같이 씁시다. 네. 그래서 만약 혹시나 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는 행동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뿐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또한 마케팅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난 죽어도 온라인 못하겠어 라고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는 거죠. 나는 그냥 지인이라도 할래. 왜냐면 우리 후불요금제가 너무 괜찮거든요. 이 지인분들 활용해서 후불요금제 개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개통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과 미팅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나의 팀에서 결과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못한다면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함께.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에나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초조합니다. 정말 능력자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블로그를 열심히 쓰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전문적으로 타겟팅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파일은 점점 적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바심이 나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마케팅을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스폰서들과 미팅하면서 해내시면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온라인 마케팅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실지라도 저는 일회성 마케팅에 있어서 지도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죠, 네이버에. 근데 저는 스마트 플레이스로 한 달에 그래도 5개 정도는 해요. 근데 내가 지금 개통이 많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친척분들, 내 친구, 지인 연락 다 돌릴 것 같아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 잠깐 네이버 등록했다가 등록되면 폐 없이 신고해도 돼.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돼. 나 이거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줄래? 라고 좀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저 같으면 이거 6개, 7개, 8개 깔겠어요. 거기서 한 달에 3, 4개씩 개통돼도 6개, 7개 깔면 한 달에 2, 30개 개통되는 거잖아요. 그건 앉아서 진짜 전화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했네? 하나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배고프시다면 더 먹을 걸 찾아 떠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열심히 마케팅 하셨으면 핸드폰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화가 납니다. 아니 열심히 기껏 힘들게 진짜 꾹꾹 졸면서 마케팅을 했는데 핸드폰을 안 보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쵸? 저 진짜 그러려고 진짜 저는 핸드폰을 쥐고 사는 사람인데 전화하면 저 10초 안에 받거든요. 저랑 통화해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 진짜 길어봤자 5초 안에 받습니다. 근데 제가 손 씻으려고 잠깐은 괜찮겠지? 하고 진짜 손 씻고 왔는데 개통 문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2분 놓쳤으니까 괜찮겠지 해서 네 안녕하세요. 개통해드릴게요. 유심은 구매하셨나요? 일부러 더 급하게 조급하게 빨리 대답한 거죠. 유심 구매하셨나요? 했는데 답이 없어요. 느낌이 쎄하다 했는데 한 7, 8분 지나니까 개통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타겟 마케팅을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잠깐 놓친 그 타이밍에 고객님은 다른 상담을 찾아 떠나신다라는 거죠. 저 진짜 딱 2분 걸렸거든요. 카카오톡 분수 기준으로. 근데 이러한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최대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행동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케팅은 사실 시키지 않아도 되게 열심히 하실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잘 되면 내일 바로 수입으로 되니까. 근데 초기 사업자분들이 많이 놓치고 계시는 게요. 미팅 우리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좀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는 월수금 기준으로 전업자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침에 9시에 진행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개통을 많이 하고 싶고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업자분들입니다. 전업자분들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NRC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이미 사업적인 결과를 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개통이 더 잘 됩니다 라는 걸 공유하는 자리가 이 아침 줌 미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좋은 정보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부업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좀 시간이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 미팅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줌 링크 켜서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너무 저는 좋은 게요. 아침에 좀 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부산에 또 김채아 센터님께서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사회를 보시는데 자 다들 치아 8개 보이게 웃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우리 신원사님 너무 맑게 웃고 계시죠. 우리 사회자님 열심히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강사님이시죠. 너무 해맑게.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정말 너무 귀여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천세현 부모님 너무 귀엽게 입술 쭉 내밀면서 이렇게 밝은 에너지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그 하루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나 혼자 집에 있다면 처지잖아요. 저 컴퓨터 앞에 진짜 앉기 싫다. 상담 왔어? 카톡 치기 싫은데? 사실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공간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나를 몰아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팅, 그리고 비상그룹 전업자, 부업자 상관없이 모두 다 모이는 게 매주 화요일,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석하셔서 회사의 방향성은 어떤지, 그룹의 방향성은 어떤지를 아시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BTS는 매달 있습니다. 근데 BTS는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매달 오시는 게 맞아요. 왜 여기서 결과를 만드실 거라면. 근데 선배 사업자가 가이드 하시는 모든 미팅이요, 사실 사장님들께 다 필요한 미팅이라서 요청을 드리는 걸 거거든요. 아, 신규 사업자님 굉장히 귀찮아지셨으면 좋겠다. 아, 신규 사업자님 굉장히 바쁜데 내가 시간 뺏고 싶다 라고 해서 이 미팅을 함께 하시자라고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스포너님이 이 미팅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죠 라고 했다면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당연히 좋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건 저희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다 같이 모인 저희 팀 줌으로 모인 사진인데요. 일요일 오후 2시에 얼마나 낮잠 자고 싶고 밥 먹고 노곤노곤 할 때잖아요. 근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 파트너 선생님들 그리고 스포너님들 너무 감사하다. 본인의 시간도 너무나 소중한 거 압니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고 싶으시니 그런 분들이 모여 있으니 우리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내가 힘들 때도 지칠 때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내가 지금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미팅들이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똑같은 거 같은데 또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오히려 반복되게 되면 사장님들께 더 좋은 결과로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감은 저희는 한 달에 4번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감 날 내 매출이 얼마가 떴고 이 매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벌어가는지 스포너님들과 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큰 마감이 있었을 때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이시거든요. 한 분은 홍천에서 오셨고요. 한 분은 저기 가평 못 가서 청평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남양주에서 ITX 기차 타고 또 오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미팅이기 때문에, 중요한 마감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다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못 올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때는 줌을 통해서 계속 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파트너 선생님은 무조건 한 달에 4번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감 날은 각자 쓴 매출을 가지고 마감에 계산을 해서 밤 8시, 9시, 10시까지 대기를 했다가 가장 최적화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플랜을 스포너님과 미팅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달 마감은 4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4번은 픽스가 된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소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 마감했던 분이 40하고 40 마감했던 분이 80하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 있게 끌어간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마감에 대한 수익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제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보다는 좀 마케팅에 포인트가 됐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는 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2팀을 꾸리거든요. 그래서 한쪽의 매출 그리고 또 반대쪽의 매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예상 수당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한쪽에 40이라는 매출이 뜨고 그리고 반대쪽에 40이라는 매출이 뜨면 두 개의 매출이 같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작은 쪽에 있어서 이 소실적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수입으로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40, 40의 매출이 동일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40에 대해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내 수입으로 받는다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0, 40 정도 매출이 발생하면요, 수입은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매 주차 발생하는 거예요. 4 마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0, 40을 마감을 했다라는 개념은 4번 마감이 되니 한 달에 4, 4, 16, 160의 매출이 총 나한테 발생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념 이해가 되셨다면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80 마감하게 되면 50에서 70 정도? 이제 좀 부업으로서 해볼만 하네 라고 할 수 있는 수익. 그리고
160, 160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한 달에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 월 150 정도 벌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 회차 루비라고 하는 루비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이 루비라는 직급이 달성이 되시게 되면 매 회차 루비가 유지가 되었을 때 약 400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요. 이 루비는 한 주차에 300이 발생이 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마감차의 합이 300이어도 됩니다. 그러니 150, 150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두 번째 차수에 나는 300이 되니 루비가 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걸 아셔야지 뒤에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에메랄드 마감이 매 회차 된다라고 하시면 사실상 월급 받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고소득자에 속한다, 이 정도의 수입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이아몬드는 이제 어나더 클래스를 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서 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수입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짚어가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록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사업 일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매일 이분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는 개통이 마무리되는 밤 9시 50분이 지나면 10시에 딱 따다다다닥 파트너님들의 정보가 올라오거든요. 여기 어떤 게 적혀져 있냐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포스팅 발행 개수와 작성 개수. 발행 개수와 작성 개수는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 발행된 거예요. 그리고 개통수, 오늘 내가 몇 개 했는지,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몇 개 했는지, 그리고 요금 양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내 매출인 거죠. 오늘 내가 얼마 팔았는지가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금액, 내 통장에 고객님의 요금, 트레이드가 된 금액, 그리고 강의 참석 여부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느낀 점이 어땠는지 한 줄 짧게 적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체크가 되게 되면 물론 스폰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분의 사업의 방향성이 어떤지가 체크가 되지만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될 거예요. 우리 하루 일기 쓰면 그 하루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하루, 내가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네. 그래서 좀 그렇지만 저희 파트너사님들께서는 양심에 찔리시도록 오늘 내가 한 게 없다 라고 하시면 조용히 안 올리십니다. 그러면 사실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파트너님들께서 포스팅 발행을 하시면 저한테 다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쓱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수완스포한테 가요. 스포님 이분 포스팅 안 해요. 빨리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수완스포에 전화해서 왜 포스팅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체크가 돼야 나도 그리고 우리 팀도 함께 성장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 팀이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한 기록 중에 매출도 항상 기록을 합니다. 내 매출이 얼만큼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는데요. 이번 또 2026년이 됐기 때문에 25년도에 발생한 매출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1월 달에는 총 매출이 자동으로 뜬 게 이 정도 됐어요. 근데 12월 달에는요, 이 정도 됐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보면 매출 그렇게 많은 게 아니네요 라고 누군가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분의 이 성장력을 믿거든요. 1년 동안 4배 성장하셨습니다. 1월 달에 비해서는 12월 달에 4배 매출이 성장했다는 건 이분이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출의 성장이 4배가 됐다라는 건요, 또 이분이 그만큼 NRC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셨구나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 힘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포스팅 하셨을 거고요. 꾸준히 스폰서랑 미팅 하셨을 거고요. 꾸준히 힘들어도 BTS 참석하셨을 거예요. 이분의 이 단련된 NRC 근력으로 인해서 저는 2026년에는 이분이 또 4배 성장하면 4배 성장하시면 이분은 수익적으로는 정말 편한 상태가 되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정말 응원합니다. 저는 이분은 정말 열심히 후원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통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정말 노력하면 이만큼 됩니다라는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접니다.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래도 부끄럽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고 그래서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24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 돼버렸죠. 24년에 보면요, 이 파란색이 포스팅 수고요, 주황색이 개통 수거든요. 자, 포스팅 60개 했습니다. 개통 22개 했고요. 여기는 포스팅 74개 했어요. 근데 개통 13대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신을 놓고 글을 썼다는 거죠. 네. 그때 감재훈 강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연애 편지 쓰듯이 블로그 쓰세요. 정성스럽게 쓰세요. 그들이 마음이 동하게 쓰세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제 글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강의 중에 좀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만 진짜 개판이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 안 되겠다, 너 정신 차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열심히 글을 쓰면서 또 많이도 썼습니다. 뭐 120개 쓰고 122개 쓰고 114개 쓰고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무조건 개통 많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을 내려놨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결과 있다 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썼거든요. 그래서 24년에는 개통 포스팅에 비해서는 개통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실제적인 개통량을 보면 뭐 60대, 뭐 33대, 근데 33대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누군가한테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때는 적지 않았어요. 33 나쁘지 않아. 꾸준히 하면 결과 있을 거야. 그래서 73대, 59대, 65대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25년도가 됐거든요. 작년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그래프가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어쨌든 총량을 보니 저 1년 동안 25년 작년 한 해는 930대 를 개통을 했더라고요. 그럼 한 달로 치면 그래도 한 80대 정도는 꾸준히 개통을 했었던 거라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효율이 안 좋네, 글 하나 썼을 때 개통 하나도 안 됐네, 1대1 비율은 아니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노력했으니 이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한 이 결과를 더 크게 내신 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연합통신이죠. 네, 이분은 24년도에 포스팅 535개 했는데 개통 292개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저는 감안을 해드려야 되는 게 이때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글을 쌓아나가시는, 왜냐면 포스팅 글이 많이 써놓으면 그 글이 돌아다니면서 어딘가는 떠있기 때문에 사실 오랜 시간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이점이 있거든요. 그동안 써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이때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포스팅 994개 했는데 개통 1209대 했습니다. 한 달에 100개 정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장난을 쳐도 저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개통 잘하니까. 원래 돈 많으면 오빠고 언니고 한다면서요. 저보다 개통 많으니까 고개 숙여야죠. 그쵸? 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분보다 더 효율이 좋은 분 있습니다. 쿠이 선물폰. 네, 저희 스포너님이시기도 한데요. 자, 24년도에 포스팅 1168개 했어요. 그리고 개통 853개 했습니다. 근데 이 1168개 포스팅을 했다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도 보시면 24년도에 저랑 약간 비슷한 맥락을 가져가시죠. 개통 14개, 25개, 19개 이러다가 이분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각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다다다닥 가다가 24년 12월에 몇 개 했어요? 165개 개통하셨죠. 그리고 이제 25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포스팅은 근데 계속 120대를 유지해요. 이게 뭐예요? 하루에 4개씩 발행했다. 한 달에 120개 포스팅이 4개씩 발행했다. 그리고 개통 179, 192, 202, 8월달에 몇 개예요? 293. 이때 되게 안타까워 하셨어요. 7개만 더 했으면 300대 찍었었는데. 수준이 다르죠, 만족하는. 근데 더 대단한 건요, 이 10월 달에 블로그 대란이 있었거든요.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쿠이 선물폰의 사장님께서는 난 다른 마케팅도 좀 손 봐야 되겠다, 네이버가 좀 자리 잡을 때까지 난 딴 거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셔서 포스팅 안 하셨어요. 근데 개통 몇 개 했어요? 110, 82, 86개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글을 써뒀기 때문에 포스팅을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한 달에 120대씩 2년 동안, 한 달에 120개의 포스팅을 2년 동안 꾸준히 해왔으니 쌓인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글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당연히 노출을 하고 있었겠죠. 발행된 게 많으니까. 그래서 물론 정말 이 트렌드를 잘 읽어서 어떻게 마케팅하고 타겟팅해서 효율을 내는지 그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저는 그걸 너무나 고심을 하시고 너무나 거기에 치중이 되어 있으신 분한테는 그냥 말씀드려요. 사실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진짜 이상하게 쓰시더라도 우선 발행부터 하세요. 발행하시면 진짜 그 이상한 글로 써도 어딘가 떠돌다가 누군가 개통한다니까요. 머리 쓰지 마시고 하루에 3개 발행하십시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혹한, 굉장히 매정한 느낌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수혜자는 누구냐? 본인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잘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NRC에 대해서 좀 아셨고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서 행동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개통이 조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NRC 사업에 대한 가치를 좀 이해하시면 더욱더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어떤 거냐면 NRC는 굉장히 좋은 매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은 무점포 사업입니다. 점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포스팅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핸드폰의 통신 개념이 어떤 건지도 정말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 이만큼 개통했습니다 라고 하셔서 올라오신 분들 축하받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아직 미성년자이신 분도 계셨다라는 거죠. 저기 계신 이희삭 사장님. 저 근데 개인적으로 이희삭 사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 나이 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정말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구나.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게 아니구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되게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결과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어른 돼서 해야 되는 게 일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어른 돼서 만들어야 되는 결과가 수익적인 거라고 한다면 훨씬 더 현명하고 빠른 선택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점포 없이 경험 없이 시작하실 수 있는 게 우리 사업의 너무나 매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폰서는요 정말 쫓아다니면서 알려줄 거예요.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개통 잘 되고요. 저렇게 하는 게 마케팅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어요 라고 해서 나의 사업을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누군가가 도와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좀 익숙해지실 수 있거든요. 스포너님은 날 도와주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데 절대 그 익숙함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NR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밖에 가서 사업해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치킨집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치킨집이 차려졌어요. 그러면 그 치킨집을 견제해요? 도와줘요? 견제하죠. 내 매출 다 뺏어갈 거니까. 이 식당 여기는 매력이 뭐지? 여기는 뭘로 포인트를 썼지? 나도 따라해볼까? 저기 매장 어떻게 죽이지? 라고 해서 일부러 어린 친구들 돈으로 매수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술, 영업정지 먹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바깥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잖아요. 네. 누군가를 눌러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NR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알려주는 심지어 나랑 수익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에게까지도 강의라는 형태로 모든 걸 다 안내를 드리는 게 우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함에 익숙해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스폰서라는 존재가 나를 도울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예요. 이 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해주시고 열심히 또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서로 좋은 신뢰관계가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뢰관계 속에서 사업이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겠다. 나를 도와주는 것도 정말 너무 대단한데 이 사람이 정말 헌신적으로 나의 미래를 또 걱정해준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서로 진짜 감사하고 이런 존중하는 자세만 있으면 저 더욱더 사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돕는 후원자 그룹을 많이 만드는 게 저는 이 사업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건 이 사업의 본질, 수익이죠. 돈 벌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강의 속에서 이랬습니다. 누적적인 수익과 함께 그리고 권리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저희 파트너 사장님의 실제 수입입니다. 25년 한 해 동안 번. 근데 25년 1월에 시작하셔서 지금 결과를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인데, 자, 1, 2월 달 보시면 수익 한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뭐 5월 달에는 한 60만 원대, 6월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버셨네요. 자, 8월 달에는 이제 직급을 달성하셔서 좀 수입이 많았는데, 9월 달에는 뭐 180, 그리고 10월, 11월, 12월에는 안정적으로 한 160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번 수입을 체크를 해보니까요, 1,380만 원 정도 벌어왔어요. 저 근데 1년 노력했습니다. 이제 막 사업 시작해서 딱 1년 집중했어요. 근데 이분 전업도 아니고 부업으로 하셨거든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간 거잖아요. 결과 나쁜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한테는 이 절대적인 금액이 그래도 많지는 않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의 정말 큰 매력은 자동 매출이거든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 놓은 계통을 통해서 권리적인 수익, 월세처럼 받는 수입이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10월, 11월, 12월 달에 아무 매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뜬 매출만 가지고 이 수입을 만들어 내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160만 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월세 받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월세 160만 원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4억 8천 정도의 부동산이 있으셔야 월에 160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1년 노력해서 이 정도의 가치 만들어내면 그게 무의미한 걸까요? 너무 괜찮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열심히 하셨지만요, 더 열심히 더 잘하실 수 있다면 더 큰 결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적인 매력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은 막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나부터 쓰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머리 감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샴푸 우리 거 쓰시고, 어차피 비타민 사서 드실 거잖아요. 우리 비타민 사서 드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께서 나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써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때 하셔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밖에서 먹을 이런 건강식품,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쓸 화장품, 그리고 또 어제도 강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영어교육 상품까지 있습니다. 이 영어교육은요, 저도 이 엠보임을 통해서 영어를 하지만 전 진짜 영어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리스닝은 됩니다.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듣기 평가 해야 대학 가니까. 네, 듣기는 아주, 저는 영어 듣기는 항상 만점이었어요. 그 자신 있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을 만났을 때 박수, 손, 이렇게 가세요. 아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 I 강아지를 좋아해니까 dog like. I dog like.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사님이 I like dog 하는데, 와, 충격인 거예요. 너 지금 이거 단순한 거 못해서 I dog like라고 했니 너? 너무 충격이었는데, 엠보임을 통해서 엄청나게 영어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해외여행 갔었을 때 모든 예약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틀렸을 때 너 잘못됐으니까 나한테 환불해줘 라고 당당히 따질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 굉장히 전 진짜 자랑스러워요. 근데 우리 아이템이 너무나 좋기 때문인데요. 써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쓸 거라면 밖에서 사면 내가 지출로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그 구매의 일정 부분이 또 나에게 수익으로 들어오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선순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소비로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고요. 무엇보다 팀워크로 진행이 되는 게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함께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나라는 사람이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결과를 한 달에 30대를 개통을 한다고 볼게요. 30대가 사실은 정말 많지는 않아요. 그냥 하루에 한 대씩 하는 거잖아요. 노력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한 달에 30개의 개통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팀이 2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 혼자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우리는 파트너 사람들이 일으키는 매출도 나의 매출이기 때문에 한쪽 팀에게 15회선, 반대쪽 팀에게 15회선 이렇게 나눠준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있습니다. 한쪽 팀에게 15회선, 반대쪽 팀에게 15회선. 그리고 이 분들 역시도 30회선씩 개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라인, B라인, 저희는 2개의 라인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한 달 동안 내 A라인에서는 45개가 개통되고 또 반대로 B라인에서도 45개가 개통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게 뭔가 굉장히 대단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수치는 아니죠. 자, 이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보상 플랜, 제가 수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받고 싶으신 수익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한 달에 그냥 20만 원 정도 정말 2, 30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한 40, 40 마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 진짜 그래도 좀 제대로 벌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뭐 한 400 정도 나오는 매회차 루비 직급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혹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이 얻고 싶은 수익 생각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예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45개가 개통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저희 개통이 제일 많이 되는 AT396 요금제입니다. 한 달에 4만 원 정도 내는 요금제인데요. 이게 회사의 매출로서 책정이 되는 기준은 32,000 NV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A라인에서도 45개, B라인에서도 45개 되겠네요. 맞을까요? 네. 자, 근데 이 45개가 한 달 동안 저 396 요금제가 개통이 될 거니 나의 매출로 일으켜지는 건 한 달에 144만 MV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한 달에 144만 MV니까 우리가 마감이 몇 번 있다고 했죠? 4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4를 하니 한 주차에 36만 MV 정도 매출이 발생하겠네 라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40, 40 마감하면 수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달에 4만 MV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그 언저리 벌겠구나 라고 예상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달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달에도 또 45개, 45개씩 개통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통신의 매력은 뭐예요? 누적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라인에 90개, B라인에 90대 개통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이 팀에, 각 팀에 일으켜지는 매출이 288만 MV. 근데 이게 매 회차, 그러니까 4로 나누면 72만. 72만? 그럼 80, 80과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80만 마감을 두 번째 달에 그래도 노력하면 할 수 있겠네 라고 예상이 드시죠? 자, 그럼 벌써 2달 만에 한 5, 60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달 되니까 이제 180회선씩 됐네요. 그렇게 보니까 한 마감차당 144만 MV예요. 근데 저희 아까 루비 달성하려면 두 차수 합산 얼마 있어야 된다고 했죠? 300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144면 2회차 하면 그래도 하프 루비? 한 달에 2번 루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캐파가 만들어지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프 루비 정도 하게 되면 수익은 한 120에서 180까지도 벌어가실 수 있으니까 요 정도 되네. 그리고 다섯 번째 달 되니까요, 아까는 살짝 부족한 루비였는데 이제는 아예 넘기죠. 두 차수면 360이 되니까. 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아홉 번째 달이 됐습니다. 근데 한 주차에 얼마 떠요? 324만. 그럼 나 뭐예요? 매 회차 루비예요. 그럼 수익? 여러분들 계산 되시죠?
매회차 루비 정도 되면 저는 사실 바깥에서 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수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회차 루비 되게 되면요, 실수령액 400 정도는 돼요. 근데 실수령액 400은 절대 직장인으로서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의미한 결과인데, 이거 얼마 만에 만들었어요? 9달 만에. 팀이기 때문에 만들었죠. 네, 쭉쭉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12월 달이 됐어요.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같이,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매달 45개씩 꾸준히만 성장했는데도요, 이렇게 되니까 1년이 되니 내 팀에서 개통된 게 540대예요. 1080대 1년 동안 개통했네요. 자, 그렇게 돼서 내가 가져가는 수입은 이제는 루비 이상, 루비도 매회 400 이상 벌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하프 에메랄드를 넘볼 수 있는 플랜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배울 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난 아직 시작이니까. 노동도 해야 되고 공간도 항상 센터에 박혀 있어야 되고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스폰서님들을 바라보면요, 진짜 점점 자유로워지시는 게 너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백반 드셨던 게 한정식 가서 식사하시고, 그쵸? 예전에는 스크린 골프 저랑 치셨는데 이제는 마음껏 필드 가서 치시고, 이런 어나더 클래스로 가는 게 점점 보이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잘 되고 계셔서. 왜냐면 그분들의 미래가 내 미래니까.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구나. 저 역시도 아직 지금의 결과치에 절대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이제는 남은 잉여 자금을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렇게 내가 잉여 자금을 통해서 또 다른 좋은 결과치를 만들었을 때 이게 파트너사님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를 보고, 이제는 그래도 많이 편안해졌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진짜 우리 NRC는 너무 좋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정말 노력하셔서 결과들이 조금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이 가치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해된 가치를 가지고요, 복제하시면 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요, 우선 내가 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해보니까요, 팀을 만들고 싶으신 분이라면 우선 내가 올곧게 서 있어야 함께 올곧게 설 수 있는 팀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성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팀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성실한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와 함께 팀을 만들 분이잖아요. 이분들과 함께 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될 분인데, 거짓말하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랑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사업을 함께 하시면 된다. 그리고 충분히 계속 소통하십시오. 미팅은 끊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소통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서는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결과를 만드신 분이 함께하는 이 공간에 나를 집어넣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BTS 참석과 함께 이 부분은 제가 혼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존버하십시오. 그쵸? 응나 멋지십시오. 하다 보면 됩니다. 저는 진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 내고도 보험 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계속 건강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돈 내고 보험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NRC 보험 드는 게 저는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막 내가 많이는 못하겠어. 그리고 막 열정이 사실 그렇게 타오르진 않아. 그러면 한 마리라도 걸치고 계세요. 그냥 BTS만 계속 참석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보는 스포너님은 속이 터지시겠지만, 근데 그렇게라도 존버하시면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내가 정말 하고자 할 때 결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탑 시크릿 하십시오. 주변에 얘기하지 마시고 잠시 내려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직접 준비하고 행동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 NRC에 대한 가치가 이해가 됐다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사장으로서 누군가를 가이드할 수 있는 중심이 생기셨다면 그때 이야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내 주변 사람 아니더라도 하실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온라인 마케팅 잘하시는 대표님들도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나를 스스로 올곧게 쓸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저 역시도 돌아보면서 얘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그래 나 한번 해보겠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앞도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딪히다 보면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쁘다면 이건 안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익히셨잖아요. 저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거 해봐야지. 근데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가 지불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가 지불이요, 엄청나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BTS 참석하시라는 거죠. 1년에 24일입니다. 1년에 24일 투자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권리 수익을 만들 수 있어? 너무 가치 있지 않나요? 아니 직장 다닐 때는 정말 가기 싫은 지방 출장 보내는데 가잖아요. 우리 부모님 생신인데 나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야 되는데, 근데 가잖아요. 월급 받으니까. 근데 왜 NRC에서는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대가 지불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 초기사업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는 요즘 진짜 NRC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NRC는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 중에 혹시나 너무나 거친 언행 그리고 너무나 냉정한 말투로 다가갔다면 저 사람의 열정이 그냥 넘치는구나 라고 어여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보다 우리 비상그룹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